네, 안녕하십니까. 송명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글루코의 비전을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고요. 초창기에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를 공부하다 보니까 파다 보니까 정말 안 먹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꼭 먹어야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먹고 이 좋은 것을 주변의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글리코, 메나트게 엠브로투스를 전달하다 보니까 글리코 영양소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글리코 영양소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리코 사이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죠. 글리코 사이언스는 이해가 가는데 너네가 가지고 있는 에메르투스에 있는 글리코 영양소를 어떻게 글리코 사이언스가 하는 것하고 연결 지을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나눠줬던 이제 프린트물을 그중에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새롭게 이제 그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이렇게 PT로만 보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서화된 것을 보면서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집중해서 듣다 보면은 글리코 영양소가 왜 우리가 필요한지 또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비전도 또 같이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선 글리코 영양소 개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글리코 사이언스는 이해가 되지만 글리코 영양소가 메나틱 엠브로투스가 가서 그 세포 표면에 털 만드는 원료라는 것을 뭘로 증명해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이 지금 글리코 영양소 개론 속에 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 개론은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입니다. 논문인데 이것을 4페이지로 줄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4페이지 정도로 복사를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요. 그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일부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이 논문입니다. 글리코 사이언스와 당과학이죠. 뉴트리션,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쓴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누가 썼냐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생이 썼는지 아니면 대학원생이 썼는지 아니면 교수님이 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논문은 외부 편집진하고 내부 편집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외부 편집진에는 여기 보면 전부 다 교수님들이 이랬어요. 여기 미생물학조 교수, 여기 동물학 교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영양소가 안전한지라고 이제 미생물학 면역학 교수, 생명공학 교수고 여기 로버트 머레이 박사님이 교과서 저자죠. 이분이 처음으로 1996년도에 교과서에 글리코 영양소를 싣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2000년도 1월 달에 발표한 겁니다. 2000년도에 같이 이제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내부 편집진은 여기 보면 스테반 보이드 생학 이분도 박사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빌 메가랄리 박사님이라 해서 이분이 80년 초에 만노즈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만나폴이라는 제품을 그러니까 만노즈를 제품화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레지 맥단이라는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이 빌 메가랄리 박사님이 제품화한 그 만나폴을 갖다가 임상 실험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내부 편집진으로 지금 함께 그 그리고 사이언스 앤 뉴트리션을 이라는 논문을 같이 이제 집필을 하게 됐고요. 이 논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논문에서 생명의 코드, 이 생명의 코드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보면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을 베었을 때 피부 및 기타 조직은 상처 부분을 어떻게 감자야 재생할 수 있을까? 자, 어떤 사람은 상처가 나면 잘 아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처가 나도 아물질 않고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음식물을 먹을 때 소화기관은 섭취해야 할 영양분을 어떻게 알아서 혈액으로 보내고 순환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음식이 예, 그 소화기관 그 뭐야 소장을 타고 이제 영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혈액을 타고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는데 어떤 사람은 먹어도 이런 게 혈액으로 보내고 순환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세 번째, 신장 필터는 내보내야 할 분자를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즉, 어떤 사람은 신장 필터가 내보내야 될 것과 또 내 몸으로 보내야 될 것을 갖다가 구분을 못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수석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부가 재생이 잘 되고 또 영양분을 잘 흡수하고 또 신장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왜 어떤 사람은 못하냐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몸은 기계와 달리 매우 복잡한 무조건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심장 뛰는 소리, 여러분 몸에서 소화되는 소리, 이런 거 여러분들 느끼지 못하죠. 우리가 아마 그런 그 심장 뛰는 소리를 느낀다든가 아니면 내 소화되는 것을 느낀다든가 이러면은 아마 질병이겠죠. 근데 내 몸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생명 현상이 무조건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생명체 구조가 복잡하니까 복잡할수록 생명 유지를 위해서 많은 기능이 필요한데 도대체 생명체의 내장된 코드가 무엇인지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명체를 연구하는 그 학문이 바로 뭐냐면 생명 분자학입니다. 이 생명 분자학에서 네 가지 분야를 연구를 했는데 그게 단백질, 핵산, 지방,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자다. 얘네들이 소통하는 분자라고 보고 연구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어느 날 그 수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수학자가 우리 몸에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메시지를 신체에 전달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단백질을 가지고 표현을 하기에는 단백질의 개수가 20개인가 18개인가 그렇죠. 이거의 경우의 수로 우리 몸에 있는 메시지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발견했냐면 수학자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제 다른 코드로 해석하는 방법이 필요해서 이 단백질을 갖다가 쪼개고 보니까 단백질 중에 60%에서 이 단백질 끝에 이렇게 글리코가 있다라는 것을 자들이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리코 단백질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당 단백질, 이 바로 단백질이 커뮤니케이션 분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단백질이 아니라 단백질 끝에 붙어 있는 글리코 단백질이 이 생애의 코드다라는 것을 갖다가 연구를 1960년대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리코란 뜻은 달달하는 본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당분이나 탄수화물을 나타냅니다. 이 글리코 단백질 중에 이 탄수화물이 커뮤니케이션, 제 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찾아내게 됐습니다. 이 1960년대 이후로 글리코 결합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당 단백질 또는 당 지질에 관해서 그거를 글리코 결합물이라고 한다. 이 결합물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96년도에 의대생들이 보는 하퍼의 생학 교과서에 이 세포 재인식, 세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바로 세포 표면에 글리코 영양소이고 이 글리코 영양소는 8개의 당분을 발견을 했고 이 식물에서 200가지 당분 중에 8가지 당분이 글리코 단백질의 성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라는 이 내용이 그 하퍼의 생학 교과서에 있습니다. 하퍼의 생학 교과서라고 한다라면 아까 머레이 박사님이 외부 편집진으로 지금 논문 외부 편집진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분이 96년도에 바로 이제 우리 8가지 당, 그러니까 세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하퍼의 생학 교과서에 싣게 되는데, 자, 교과서라는 것은 검증되지 않으면 싫지 않습니다. 이게 노벨상도 탔고 과학적으로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교과에 실었고, 특히 하퍼의 생학 교과서는 전 세계 의대생들의 70% 이상이 이 하퍼의 생학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잘못된 이론을 실게 된다면 환자들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굉장히 검증 끝에 이 전 세계 의대생의 70%가 보는 하퍼의 생학 교과서 속에 모레이 박사님이 이렇게 글리코 영양소에 발견된 8가지 당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세포 재인식, 세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관여한다라는 내용이 96년도에 실리게 됩니다. 어떻게 대화를 하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알파벳 같은 경우도 4가지 기호로 우리가 문자를 만들어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이거 중에 검은색 하나만 빠져도 이게 무슨 문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없듯이 우리 몸에서도 이 8가지 당분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라면 세포와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 당이 얼마나 우리 몸에서 중요한가 하면은 생명하고도 직결된다라는 거죠. 이 당이 그중에서도 혈액형. 자, 우리 O형, A형, B형이 있는데, O형에 이렇게 지금 이제 당사슬이 글리코 영양소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 모형이 A형에도 있고 B형에도 있어요. 그래서 O형은 A형에도 줄 수 있고 B형에도 줄 수 있어요. 근데 A형이나 B형은 이렇게 N아세틸 갈락토사민, 갈락토즈라는 당이 하나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형을 O형에다 주게 되면 어떤 일이라면 그러니까 피가 응고가 돼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또한 B형을 갖다가 A형에다 주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신이 안 돼서 어떻게 돼요? 응고가 돼서 사망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 하나로 인해서 미세한 당 하나 차이를 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이 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혈액형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한 이게 8가지 당분을 그러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8가지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효소 변화 시스템이 15번의 효소 변화 시스템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효소 변화 시스템을 거치면서 이제 갈락토즈하고 글루코즈라고 2개를 먹으면 나머지 당을 몸에서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 못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신진대사에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효소가 한두 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효소가 존재하지 않아서 잘 못 만든 경우도 있고, 또한 이걸 변화하는 중에 필요한 비타민이 없거나, 또는 변화 과정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당사슬이 빨리빨리 떨어져 나가면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내 몸은 그걸 만드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걸 만드는데 시간과 또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떨어지게 되면 빨리빨리 몸에서 어떻게 해요? 이 8가지 당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 표면에 있는 촉수가 듬성듬성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당류의 변화를 갖다가 도식화했습니다. 학자들 도식화했습니다. 그래서 갈락토즈하고 글루코스만 먹으면 이런 효소 변환 과정을 거쳐서 자일로스라든가 에나스길락사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나 뉴라말 에이시드죠. 만노스 퓨코즈라는 이런 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갈락토스 글루코스에서 맨 나중에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만노즈나 푸커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는 만들다가 여기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암환자들이 주로 먹는 것이 푸코이단, 푸코즈 많이 먹죠. 푸코이즈가 많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냐면 마이너스 여기까지 못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단당류를 변화하는 데 있어서 아까 비타민도 필요하고 효소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글리코 영양소를 갖다가 몸에 공급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 논문 속에 보면 공급을 해주면 세포 표면에 있는 글리코 접합 물질의 글리코 부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논문에 써 있죠. 글리코 접합물이니까 당 단백질이나 당 지리들의 글리코 부분을 갖다가 글리코 영양소를 먹었을 때 공급을 해주고요. 글리코 영양소들은 단시간에 많은 양의 필요 당분을 세포에 공급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자, 사람들이 묻죠. 엠브로터스 많이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시간에 많은 양의 필요 당분을 세포에 공급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기질이 많이 공급될수록, 자, 여기서 말하는 기질은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글리코 영양소를 많이 공급될수록 효소 변화 과정이 줄어들고, 많이 공급되면 덜 만들겠죠. 그리고 시스템 기능들이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질 농도가 높아지면 반응량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몸에서 반응량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몸에 그러니까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나 건강한 사람이 나는 건강하니까 안 먹어도 돼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글리코 영양소를 먹게 된다면 여기에 들어갔던 여기에 사용됐던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비타민이라든가 효소를 갖다가 다른 내 몸에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몸에서 이런 것을 잘 못 만든다라는 거죠. 못 만들기 때문에 이 글리코 영양소를 갖다가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글리코 영양소를 영양물을 넣어주면 내 몸은 이 글리코 영양소를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양의 필요 당분을 세포에 공급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양을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리코 접합 물질, 당 생물학이라고 해야겠죠. 당질학에 관한 연구가 현재 일반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고 제약회사들이 여러 증상에 필요한 탄수화물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 중에 일부는 이미 시장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인가요? 고혈압 약인가요? 이렇게 약 중에 고혈압 약인가요? 그 속에 나나, 나나라는 그런 당을 붙여가지고 약을 만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여러 가지는 쓰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약에다가 붙여서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폐렴약 있죠. 이당 영양소를 접목을 해가지고 폐렴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건 좀 비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한 개나 이렇게 2개 정도 붙여서 제약회사에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약제 개발하는데 당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당질학에 대해서 학계 및 제약회사 업계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 대중 또한 영양소 보충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아픈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이 당 영양소를 먹을 영양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글리코 영양소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찾게 되겠죠. 근데 이 영양소를 보충하는 글리코 영양소를 메나텍이 독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들은 글리코 접합 물질 연구 및 그러니까 당생물학이죠. 및 영양학적 보충이라는 2가지 현상에서 그러니까 학문과 영양적 보충이라는 2가지 현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들은 여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영양학적 음식물 보충제로서 몸속에서 세포 표면에 있는 글리코 접합물의 글리코 그러니까 당 단백질 또는 당 지질의 글리코 부분을 생성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에 이 논문의 글리코 영양소들이 세포 표면에 글리코 접합물의 글리코 부분을 생성하는 데 쓰인다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 글리코 영양소들은 단시간에 많은 양의 필요 당분을 세포에 공급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자, 우리 몸은 글리코 영양소를 많이 먹어도
이것을 전부 다 세포에 공급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물질을 지금 영양소 보충제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미 96년도에 메나텍이라는 회사에서는 8가지 당을 자연에서 찾아서 제품으로 가지고 있고 전 세계 155개국에 발명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43개국, 68개국에 이제 특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독점, 그러니까 공개 특허는 이제 끝났고 영업 기밀. 네, 한국에서는 언제 들어왔냐면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98년도에 출원을 해가지고 98년도에 출원을 했죠. 그래서 등록은 2004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등록인가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특허가 이제 끝났지만 메나테크에서는 8가지 그 합성 비율이 영업 기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 특허도 있습니다. 미국 특허라든가 일본에서는 2011년도에 특허를 내줬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고 미국은 2005년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년 늦게 냈습니다. 96년도에 특허 출원을 했는데 10년 만에 미국 특허가 나와 있고요. 한국은 98년에 내서 2001년도인가요? 2001년, 2004년도에 특허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더 먼저 메나텍 비즈니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워낙 당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8가지 당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일본에서는 아쉬워하면서 특허를 안 내줬습니다. 안 내주다가 2011년도 쓰나미 때문에 그때 이제 도쿄 그쪽 주변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2011년도에 그 특허를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68개국에서 특허 등록이 됐고요. 이 특허에 질병이 나온다라는 게 정말 너무 신기해요. 이게 공문서 속에 질병이 나왔다라는 게 건강식품에 질병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데 질병이 나왔다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고요. 그래서 이 특허에 대해서는 질병이 쭉 나왔는데 이 질병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같이 나누고요. 덴파업 박사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발췌해서 몇 가지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전에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1000페이지 되는 그런 논문을 4페이지로 줄여가지고 만든 것을 또 저는 더 필요한 것만 또 발췌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이 덴파업 박사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글리코 영양소를 접하고 나서 의사들을 위해서 강의하러 다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한 겁니다. 이 덴파업 박사가 강의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미국입니다. 약품을 개발하는 데에는 세계에서 제일일지 몰라도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에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미국이 경제 대국이지만 건강 분야에서는 12인가 그렇대요. 하여튼 12, 그땐 12, 이 정도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12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경제로서는 아마 1, 2를 다투겠지만 1이겠지만 이렇게 건강 분야에서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처방약의 90%가 병으로 인한 증상을 줄이는 거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덴파 박사가 이제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적절하게 처방되었고 믿는 그 처방약들은 사실 미국 내 사망 원인 4위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을 먹고 약 때문에 사망한 걸 조사를 하지 않지만 미국은 그 사망 원인을 1위가 물론 암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4위가 바로 뭐냐면 처방약입니다. 4위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인의 50% 정도가 대체육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체육에 눈을 돌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워낙 병원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 건강 관리에 굉장히 많이 돈을 쏟고 있죠. 비타민을 아니, 그러니까 영양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한 92%인가 그렇대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년 200불을 대체의학에 투자했고 미국 성인 인구의 50내 70%가 영양 보충제에 수십억 불을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뉴전트 박사님이 얘가 이제 2000년도에 얘기한 거니까 50내 70%지만 뉴전트 박사님이 한 92%인가 90%라고 이렇게 90%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영양 보충제를 많이 섭취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섭취하고 있다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양 보충제에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쓴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질병의 종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영양 보충제를 먹어도 과학과 의학 발달해도 질병의 종류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던 분야에 수년간 해오던 연구가 약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종류의 주요 영양소를 발견하는 성과를 나는데 이 영양소는 우리 몸이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앞으로의 질병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데 돕는데 이것은 가장 희망적인 의학 관계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약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가 우리 몸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돕고, 이런 의학 관계자들은 아마 영양소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죠. 자, 그런데 96년도에 우리 몸의 원래 기능인 질병에서 보호하고 그가 싸우며 노화 진행을 둔화시키는 능력을 유지시키는 영양소들 중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중요 영양소를 발견해냈는데 그게 바로 글리코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서 보호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한 그것과 질병에서 보호하고 싸우며 노화 진행을 둔화시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바로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질병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노화 진행을 둔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영양소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자, 근데 찾은 게 바로 뭐냐? 글리코 영양소이고 8개의 필수 탄수화물 단당류를 말하는데 이들은 체내에서 소화되지도 않고 연소되어 에너지로 쓰이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쓰인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리코 영양소 8개의 필수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도 않고 또 연소되어서 에너지로 쓰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직접 되고 어디로 세포에 가서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내 이들 영양소는 그리고 영양소는 모든 분자들과의 직접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분락을 각 세포에 구축하고 세포에 촉수를 만드는 거죠, 털을. 이는 체내 모든 기능과 시스템, 세포 간의 의사소통과 질병에 대한 방어 등에 있어서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라고 이제 대박 박사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수화물을 갖다가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슈퍼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로부터 이제 전생에 생화학 연구한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위험한 분야로 여겼습니다. 아마 이게 그 영양소의 분자 구조식을 보면 탄수화물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탄수화물에는 뭐가 있냐면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갖다가 이렇게 제약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분자 구조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당생물학에 대해서 이제 제1의 관심 분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15개가 넘는 제약회사들이 탄수화물 기초로 한 약품들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약품들은 신장암이나 암과 같은 병의 여파와 당뇨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에 대해 테스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렇게 이제 이미 굉장히 오래전인데도 지금까지도 아직 약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많이. 지금 작년 그 뭐야 노벨 화학상에서 버토지 교수님이 클릭 화학에서
글리칸 면역 핵심 물질에서 앞으로 암에 관해서 이제 환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마비나 암과 같은 또 당뇨병 같은 이런 질병에 지금 이제 당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려고 이미 그 노벨 화학상이 발표하기 전부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약산업계에서는 탄수화물을 합성시킨 약품을 만들어내는데 수십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는 단지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발행된 수백 개의 의학 연구 자료들에 따르면 이 슈퍼탄수화물 단당류가 이미 그 성능에서 효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8가지 당을 가지고 약에 붙여서 이 약이 오랫동안 효과를 유지할 수 있게끔 또는 정확하게 약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합성된 탄수화물에는 뭐가 있냐면 독성이 있어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DA 승인받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상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1상, 2상, 3상 뭐 이렇게 해서 임상하는데 단계가 여러 단계가 거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탄수화물의 독성 때문에 약으로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1996년 이 슈퍼탄수화물이 소개된 후 하퍼의 생활 교과에 소개됐죠. 더 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서 이 8개의 탄수화물 중 오직 2개밖에는 얻지 못한다는 거죠. 2개밖에 얻지 못하는데 이 몸에 들어온 병균이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를 인식하고 새로운 병균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우리의 면역 체제와 이 면역 체제가 내 체내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체제 간의 의사소통에 이 8개의 영양소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당 영양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면역하고 관계가 있고요. 또 면역 체계가 체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체제 간의 의사소통. 그것이 바로 8개의 당 영양소가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여러 건강 문제들과 노화 현상에 대한 슈퍼 탄수화물의 효능은 개인에 따라서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 탄수화물이 결핍되었을 때의 결과는 항상 질병이나 급속도로 진행되는 노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몸속에 이 8가지 당령이어서 슈퍼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급속도로 진행되는 노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 의사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현재 여러분의 주치의가 고급 의술을 가진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를 얘기를 하고 나면 내 주치의한테 물어보고 먹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자, 고급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겠죠. 다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의 새로운 정보들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들이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갖다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 저희 그 원장님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정보를 다 누구한테서 받냐면 제약회사에서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에서 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보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들이 거의 제약회사에서 정보를 받기 때문에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임상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제약회사에서 약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할 때는 그에 대한 임상 결과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임상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당뇨가 좋아지고 이렇게 혈압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임상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사들이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 의사가 여러분의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해당이 안 되겠지만 잘 모를 때는 여러분의 건강이나 더 나아가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에 모르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글리코 영양소 먹어도 돼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글리코 영양소를 모른다라면 우리는 내 건강이나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 글리코 영양소를 알고 있는 의사도 있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글리코 영양소를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글리코 영양소 아세요라고 해서 그분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어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아는데라고 하면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 나 글리코 영양소 먹어도 돼요? 글리코 영양소 아세요? 묻지 않고 글리코 영양소 모르는데라는 사람한테 글리코 영양소를 먹어도 돼요라고 묻는다라면 당연히 뭐하고 하냐면 우리는 도박을 하는 것과 목숨을 놓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에 영양 보충제를 복용함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극적으로 향상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그들의 체험담은 종종 기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현실이라고 믿기엔 너무 꿈 같은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자들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저도 18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다운 증후군이 변화되고 자폐아가 변화되고 예, 암 환자들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미병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로 변해서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제가 18년 동안 19년째 먹고 있는 거죠. 저의 그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더니 정말 저는 젊은 측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에 글리코 영양소를 투여한 거에 대한 결과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좋아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침내 알아낸 놀라운 생화학적 결실입니다. 과학자들은 글리코 영양소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같이 생체학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자, 우리가 필수 영양소라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 몸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으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몸에서 글루코즈와 갈락토즈를 먹으면 만들어낼 수는 있긴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이 8가지 당을 잘 못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못 만든다라면 영양소로 넣어주면 가서 세포 표면에 그 단백질이나 지방 끝에 그 당사슬을 만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앞전에 우리가 글리코게론에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이 영양소 결핍되어 있으며 이 어떠한 영양소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8가지 당 영양소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생체학적으로 자명한 사실입니다. 글리코 영양소는 어느 사람에게도 어느 약과 같이 복용하여도 해를 끼치지 않는 무독성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안전하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글리코 영양소를 먹여서 호전 반응은 일어날 수 있어도 글리코 영양소를 통해서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호전 반응과 부작용의 차이는 호전 반응은 내가 영양소를 끊으면 반응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근데 부작용이라는 것은 영양소를,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다라면 영양소를 끊었어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증세가 좋아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부작용입니다. 근데 글리코 영양소는 이미 어, 어떤 약과 같이 복용해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병원에서 어떤 것과 함께 같이 먹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반드시 글리코 영양소와 같이 복용했을 때 예, 해를 끼치지 않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우리의 몸이 글리코 영양소를 공급받았을 때 질병이나 감염에서 지켜주고 노화 활동을 늦춰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 질병이나 감염에서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또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오나 봐요. 네, 이렇게 질병이나 감염에서 지켜주고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노화 활동을 늦춰주는 일이잖아요. 노화 활동을 늦춰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일단 안전하다는 거고요. 어느 약과 같이 복용해도 절대로 항암제와 같이 복용해도 해를 끼치지 않는 우리가 항암제를 복용할 때
밥 먹잖아요. 반찬도 먹고 그것처럼 음식과 같이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요. 또한 우리의 노화 활동을 늦춰주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과학적으로 이미 다 모든 것이 에, 입증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예전에 계열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계열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과일이라든가 비타민 C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저기 해군 군의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그 궁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열병으로 죽어갔고 궁궐에 있는 의사가 바로 계열병에는 비타민 C가 계열병을 치료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발표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타민 C를 이제 그러니까 과일과 야채를 이제 먹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계열병이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도 글리코 영양소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놨고 또 세상에 영양소 제약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세상에 글리코 영양소를 엠브로스라는 제품으로 만들어낸 회사가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지금 아픈데 약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 글리코 영양소는 우리 몸속의 질병이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고 노화 활동을 늦춰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수 영양소라는 것을 꼭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제 비타민 C가 50년이 됐듯이 이 글리코 영양소가 60년대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 실린 거는 96년이고요. 60년이니까 이제 거의 50년이 넘어 쓰는 거죠. 이제 조만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금 코로나라든가 그 앞전에도 이게 뭐야 바이러스가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면역에 대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면역하는데 이 면역을 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뭐가 면역의 핵심 물질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면역의 핵심 물질이 글리칸이라는 거, 글리칸을 만드는 물질이 바로 글리코 영양소고 이 글리코 영양소를 전 세계에 메나테크는 회사가 독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이 아이템을 많은 사람들에 전달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한 그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요. 우리 모두 정상에서 만나 뵙기를 예,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